부처님도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거예요. 아마 왕궁 안에서의 스트레스가 1차적인 거였을 거예요. 뭘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자기 이복 동생이 있었는데 부처님 전기에 단 한 번도 그 스트레스가 기록된 게 없어. 그렇지만 분명하게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얘기하잖아요. 부처님이 왜 그 당시에 그런 귀족이라든지 왕족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에게 잘 먹혔느냐. 그 이유는 있는 사람의 고뇌를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재벌은 고뇌가 없을까? 있겠지. 네가 있는지를 어떻게 아느냐? 재벌이 고뇌가 없다면 재벌들의 평균 수명이 훨씬 높아져야 되는데 실제로는 시골에 있는 할머니보다 더 일찍 죽어요. 아니 그냥 내가 보기에는 저 깝깝하게 사시는 그런 어르신들 시골에 가면 많이 계시거든. 말씀은 많이 하시는데 상대방 말은 전혀 안 듣고 계속 당신 말씀만 민방위 본부인 줄 알았어. 당신 얘기만 계속 하셔. 할머니들의 특징이 뭐냐면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하면 듣는 게 아니고 말을 끊어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듣는 것 같아. 그렇지만 자기가 A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하면 얘기해가지고 이거 아닌 것 같아요.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면 계속 그 얘기를 잘 주의 집중해서 들어. 그 다음에 근게 이러면서 이 얘기를 계속해. 이거 되게 재밌는 현상이야. 쉽게 말해서 안 듣고 있었던 거야. 안 듣고 있었던 거야. 근데 어른들 특징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어른을 비판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한 70 넘으면 그걸 어른이라고 생각하고 어른이 왜 저래? 왜 잘 삐져? 그 다음에 왜 잔소리를 저렇게 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그거는 보살펴줘야 될 대상이에요. 그리고 말씀하시면 좀 들어주고, 그러니까 지시를 받는다는 개념으로 하면 안 돼. 그러면 그분이 너무 외로워진다니까. 그래서 자, 이렇게 노닥거려 준다. 내가 보살님한테 언제나 노닥거려 주잖아. 그치? 근데 카메라로 잡히는 거 보면 내가 막 구박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 근데 보살님이 얼마나 나한테 이렇게 한 거를 잘하는데, 꿋꿋하게 하면서 계속 한 거 하잖아. 근데 이게 녹음이 안 들어가고 영상이 안 찍히니까 맨날 내가 나쁜 짓은 다 하는 것처럼. 실제로는 10대 때리면 나도 한 7대는 맞는데. 이게 인생이지 뭐. 그리고 그렇게 재밌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어른이라고 생각해서 그냥 이런 식으로 끝내버리면 그분도 너무 힘들어져.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말을 이어나갈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줘야 돼요, 사실은. 그리고 왜 잘 삐지냐, 어쩌냐, 왜 헛소리를 하느냐. 나이 먹으면 체력이 떨어서 그래요. 정확하게 말하면 체력이 떨어서. 여러분도 더 잘, 체력이 떨어지면 더 잘 짜증이 많이 나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 그러니까 젊은 사람이 짜증을 내는 거는 에너지는 있는데 내가 원하는 걸 성취하지 못해서 짜증이 나는 거고, 연세가 들면 그냥 존재 자체가 짜증이야. 더 오래 살게 되면 그렇게 가는 거지. 그렇게 가는 거지. 그래서 그런 정도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돈 있는 사람들도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일찍 돌아가시겠지.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나름의 스트레스는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나온 것도 있어요. 뭐가 있냐면 스트레스가 전혀 없어도 일찍 죽는다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그래서 비버리 힐즈에서 돈 됐다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그 사람들이 돈이 너무 많아서 스트레스 받을 일이 별로 없다 보니까 또 평균 수명이 안 올라간대. 그래서 적절한 스트레스가 굉장히 좋다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매기 효과 이런 거죠. 천적을 좀 넣어놓으면 경각심이 생겨가지고 더 열심히.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깨어있는 삶을 위해서 스트레스를 주는 거예요. 적절한 스트레스는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좋아. 그래서 부처님도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거예요.
거기서 받은 스트레스는 아마 왕궁 안에서의 스트레스가 1차적인 거였을 거예요. 그리고 뭘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자기 이복 동생이 있었는데 나는 여기에 기록에는 부처님 전기에 단 한 번도 그 스트레스가 기록된 게 없어. 그렇지만 분명하게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지금 왕위계승 서열 1위가 붓다예요. 그리고 어머니는 마야 부인이었고 마야 부인이 돌아가시고 이모 마야 부인 동생인 마하프라자파티 대에도가 들어오는데 대에도가 처음에 잘해줬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자기 아들이 난타가 나오면 엄마는 일로 간다. 내가 아는 엄마는 저거 언니 아들을 내 아들보다 우선해서 한다는 거는 쉽지 않아. 그냥 누가 봐도 쉽지 않아. 그래서 여기에 갈등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왕족의 특징이 아버지는 수탉이에요. 거의 신경 안 써. 왕족도 그렇고 양반도 그렇고 잘 나가는 사람은 다 그래. 뭐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엄마랑 접촉면이 많은데 그 엄마 쪽에서 저런 문제가 벌어지면 누가 봐도 조금 생각이 있죠. 그리고 이 엄마 입장에서는 없으면 왕이잖아. 야, 이거는 엄마는 내가 보기에는 저 엄마가 이상한 게 아니고 저거는 엄마 누구든지 저 위치에 들어가는 엄마면 그렇게 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해요. 악해서가 아니고.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전 세계에서 가장 악녀 중에 한 명으로 이름이 난 게 소크라테스 마누라거든. 소크라테스 마누라 악처의 대명사인데 근데 나는 소크라테스 마누라가 단 한 번도 악처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 이유는 남편이 좀 못생겼어요. 소크라테스 되게 못생겼습니다. 얼굴 상태 메롱입니다. 아니 뭐 돌아가신 분을 모독하는 건 아닌데 약간 이주일 선생님 같이 생겼어요. 소크라테스가. 네가 어떻게 하냐? 상이 있어. 찾아봐. 저게 뭔가 싶은. 그런데 뭐 얼굴 뜯어먹고 사는 건 아니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좀 봐줬는데 머리가 좋아 사람이. 그러니까 괜찮지. 아니 이거는 좀 꽝인데 이게 됐으면 그래도 완전 꽝은 아니잖아. 하나는 건진 거잖아. 둘 다 꽝일 수도 있는데. 아니 그렇죠? 그건 좀 괜찮잖아. 그래서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그 당시에 이 사람이 변호사, 요즘으로 하는 변호사 같은 걸 하면 돈을 엄청나게, 이게 세니까. 머리도 좋고 이게 이빨이 좋으니까. 돈을 엄청나게 벌 것 같은데 애들하고만 놀고 돈 안 되는 집만 골라서 해요. 이 사람이. 마누라 입장을 한번 생각을 해봐. 마누라 쪽 관점에서 한번 봐봐. 상태 안 좋은 사람이랑 결혼을 했는데 저 사람이 저렇게 하면 돈을 벌 것 같은데 안 하고 딴 짓만 더럽게 지 취미 생활만 더럽게 하고 댕겨. 아예 무능해서 저 사람은 가치가 없을 것 같아. 이러면 포기라도 하지. 그러면 마누라 입장에서 좋은 소리가 나갈 것 같아? 그러다가 결국 사고 쳐가지고 죽은 거 아니야. 현대 영화 중에서 가장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조커라는 영화가 몇 년 전에 개봉된 그 조커라는 영화가 굉장히 중요해요. 조커가 뭐냐면 배트맨의 악당이에요. 배트맨을 괴롭히는 악당. 그런데 그 조커라는 영화가 뭐냐면 조커의 시선으로 왜 나는 악당이 될 수밖에 없었는가를 말하는 영화야. 그 영화 나중에 기회 있으시면 한번 보세요. 재미는 굉장히 없어. 재미는 없는데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고 그 다음에 그 미장센이나 이런 걸 굉장히 잘 처리한 영화예요. 그래서 세계적인 상을 많이 받았고 주목을 받은 영화예요. 최근 영화 중에서 굉장히 그러니까 화려한 볼거리가 있느냐, 뭐 때려 부시느냐, 아니 그건 아닌데 섬세한 심리 묘사 그리고 그 심리 묘사랑 관련된 주변 이 설치들이 굉장히 잘 되어 있어.
그래서 영화 평론가들이 극찬을 하는 작품이거든요. 근데 아시다시피 영화 평론가들이 극찬하면 대부분 재미가 없어. 그래서 굉장히 좋은 영화인데 그 영화가 뭐가 중요하냐면 나는 왜 악인이 되는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소크라테스 마누라 크산티페 같은 경우도 악할 수밖에 없어. 아예 쩔이면 기대를 안 하는데 돈을 벌 수 있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는 얼굴이 못생겼어. 그러니까 이제 그건 포기. 그런데 내가 머리가 좋아가지고 주식 펀드 매니저 같은 걸 하면 돈을 계속 따. 근데 내 거를 투자를 하면 될 건데 지 거는 투자를 안 하고 딴 사람 것만 계속 해주면서 대박을 쳐줘. 예. 그럼 내가 지금 마누라가 오히려 매겨 살려줘야 돼. 이 사람은. 좋은 말이 나오면 그게 사람이겠어? 그래서 나는 당연히 나쁜 말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정상이다라고.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도 이 대해도가 붓다에게 잘해줬으면 그게 이상한 거예요. 그리고 기록은 정확하게 안 나오지만 나중에 부처님이 행동하시는 걸 보면 대해도가 출가하려고 할 때 막는데 거부하는데 그와 관련해서 보통 일반적으로 많이 나오는 이야기는 이제 여성 출가 자체를 거부했다는 건데 약간의 감정적인 게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요. 약간의 감정적인 게. 그때 대해도는 진짜 출가하고 싶어서라기보다도 저는 생각이 약간 달라요. 그때 부처님도 약간 잔인한 행동을 하거든요. 부처님이 약간 복수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 뭔가가 있어. 뭔가 지금 두 사람 간에 뭔가가 있어. 왜냐하면 대해도하고 여기에 당신 부인인 나중에 야쇼다라가 있는데 부처님이 나중에 깨닫고 나서 부처님이 되고 난 뒤에 가서 얘를 출가시키고 야쇼다라와 사이에서 나온 라우라를 출가시켜. 그러니까 이 여성들이 의지할 수 있는 남자가 없어집니다. 정반왕이 있잖아요. 정반왕은 나중에 돌아가시죠. 연세가 많으니까. 남자가 없고 과부 둘만 남거든. 과부 둘만 남거든. 이게 이제 야쇼다라는 과부는 아니구나. 외출 중이니까 지금. 외출 중이니까. 그렇게 남는데 뭐가 있냐면 인도의 그 당시의 법에 의하면 여성은 호구가 안 돼요. 그러니까 가장이 안 돼. 그러니까 한 사람의 그러니까는 단독으로 집안을 형성할 수가 없어. 사람으로서 안 봅니다. 여자는 독립인격체로 안 봅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나중에 비구니 교단을 만들 때도 비구 교단에 부속시키는 이유가 그 당시 인도 문화가 그런 거예요. 여성은 독립돼서 존재할 수가 없어. 그래서 남성들을 다 출가시켜 놓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 사람들의 위치가 완전히 박탈돼 버립니다. 그래서 저 사람들이 출가했을 거다. 출가 이유 중에 하나가 발심한 것도 있겠지만 분명히 저 이유가 작동한다. 있을 데가 없어. 그러니까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조선에도 그런 일들이 있거든요. 조선에 내가 왕의 첩이야. 첩인데 나는 왕이 나를 되게 좋아했는데 애석하게도 나는 한 번도 당첨이 안 됐어. 그래서 자식이 없어. 가능하죠. 왜냐하면 첩이 여럿이니까. 아들이 있으면 왕이 바뀌잖아. 그러면 아들이 있으면 그 아들 집에 가서 삽니다. 왕궁에서는 무조건 나와야 돼. 그런데 아들도 없고 이렇게 되잖아요. 죽도 밥도 안 됩니다. 총애를 받고 뭐 어쩌고 다 필요 없는 거야. 누가 챙겨줄 거야. 얘를. 그 다음 왕이 챙겨줘? 우리 엄마도 아니고 우리 엄마랑 경쟁했었던 첩이었는데 그걸 챙겨? 안 챙겨. 죽도 밥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에 가서 비구니가 되고 그게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런 사찰들이 있지. 그런 사찰들이 있지. 그래서 그렇게밖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신분이 완전히 없어지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들도 그랬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부처님이 이 대도하고 관계가 별로 안 좋았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원인 중에 하나였고, 그리고 배부른 사람의 고민이라는 게 있어.